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상류층의 식탁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 단 한 줄의 한국 음식이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전국 매장에서 완판, 그리고 미국 식품업계의 긴급 대응까지. 뉴욕타임즈도 긴급 특집 기사로 다룰 만큼 이 충격적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보스턴의 봄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식품 리뷰 원고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지막 문장을 다듬던 그때 편집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죠.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식품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와 워싱턴 포스트의 정기 칼럼을 연재하며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편집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에서 한국 냉동 김밥이 출시되자마자 전국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현상 한번 취재해 볼래?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취재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스턴 외곽의 트레이더 조스 매장을 방문했죠. 매장 관리자 브라이언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전 지점 매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식품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매장 내부에는 김밥 재입고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고객들은 언제 재입고되는지 끊임없이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죠. 새 아이의 엄마인 제시카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졸랐어요. 마침 트레이더 조스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그녀처럼 많은 고객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토록 강력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분명 객관적 데이터와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미국 내 성공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했죠. 미국 내 한식 소비 패턴, 한류 콘텐츠와의 연관성, 한국 식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김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현상에 주목했죠. 미국 시장에서 한식의 독창성과 건강함이 주목받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한식 전문점 김밥 천국을 방문해 현지 매니저와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이에요. 특히 김밥은 건강한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취재를 거듭할수록 한식이 단순한 이국적 음식이 아니라 미국 식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한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미국 식품 시장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다음 날 트레이더 조스 본사로부터 김밥 품절 현상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받았죠. 놀랍게도 한국산 냉동 김밥은 출시 첫 주에만 전국 500개 매장에서 모두 품절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평균 재고 소진 시간은 단 3시간이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개장 1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죠. 단가 3.99달러의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미국 식품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트레이더 조스 김밥 관련 게시물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시태그 샵 김밥은 트렌딩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전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번에 수십 개씩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는 법. 이 폭발적인 인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을 만났는데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편리하다라는 공통된 답변이 나왔죠.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김밥은 완벽한 대안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워킹맘 세라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으로 최고예요. 영양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한류 드라마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김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드라마 속 김밥이 가족애와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는 음식으로 묘사된 점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넷플릭스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통계도 확인했습니다. 우영우 방영 이후 한식 관련 검색어가 342% 증가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 구매 담당자 마이클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주문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은 공급업체의 물량을 3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이클의 말에서 미국 식품 시장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밥의 인기는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고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었죠. 미국 영양학회의 리포트에 따르면 김밥 한 줄은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구성된 완전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몸에 좋은 해조류인 김이 포함되어 있어 오메가3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이 건강을 중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가격 경쟁력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3.99달러라는 동일한 영양가의 다른 간편식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김밥은 경제적 가치도 뛰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시기에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식품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각종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김밥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식 특유의 독창성과 건강함,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 식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보스턴 다운타운의 김밥 천국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매장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죠. 출근길 직장인부터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식을 맛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손님 대부분이 미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매장 내부에서는 영어로 김밥과 불고기를 주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매장 매니저 다니엘 김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2세인 그는 5년 전 이 매장을 오픈했고 현재 보스턴의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이에요. 특히 지난 2년간 매출이 300% 증가했죠. 메뉴판에는 전통 한식과 함께 미국인 입맛에 맞춘 프리미엄 김밥 라인이 있었습니다. 아보카도 김밥, 치즈 불고기 김밥, 비건 김밥 등 창의적인 변형 메뉴들이 눈에 띄었죠.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지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접목했습니다. 아보카도 김밥은 캘리포니아 롤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김밥 본연의 맛은 유지했죠. 주방에서는 셰프 마이클이 요리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 경력의 미국인인 그는 한국에서 2년간 요리를 배웠다고 했죠. 한식의 매력은 맛의 조화에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다양한 맛에 점점 개방적이 되면서 한식 인기도 높아지고 있죠. 매장에서 식사 중인 고객들과도 대화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호기심으로 왔어요.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장의 성공 비결 중 마케팅 전략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매일 콘텐츠를 올리고 한국 음식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매장의 SNS 계정은 팔로워 50만 명에 달했고 한식 레시피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이 매장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중요시했습니다. 보스턴 대학과 협력해 한식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했죠. 음식은 문화 교류에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한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한식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한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건강하고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식문화로서 더 많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밥 천국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식 현지화가 단순한 메뉴 변형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주요 미국 언론사들의 한식 관련 기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김밥, 미국을 사로잡은 한국의 도시락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보스턴 글로브도 트레이더 조스의 냉동 김밥이 불러온 식품 시장의 변화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죠. 이런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은 한식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닌 주류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냉동 김밥의 품절 사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죠. 식품 경제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은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 김밥의 성공은 건강과 편의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3.99달러라는 가격대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데이터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식품산업 분석 기관인 푸드인사이트의 최신 리포트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식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특히 냉동 김밥 카테고리는 지난 1년간 120%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이는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 결과 김밥 구매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흥미로웠습니다. 초기에는 20, 30대 여성 소비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40, 50대 남성 소비자들의 구매율도 크게 증가했죠. 이는 한식이 특정 계층을 넘어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어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샵김밥 해시태그는 12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기록했고,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 이후 관련 해시태그는 300% 이상 증가했죠. 이는 한류 콘텐츠가 한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양식품과 같은 한국 식품 기업들의 미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죠. 특히 라면, 냉동 김밥, 김치 등 한식 관련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양식품의 최근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체 해외 매출의 35%를 차지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식의 영향력이 식품 산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식재료 수입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고 한식 조리도구 시장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주요 요리학교에서는 한식 전문 과정을 신설하기 시작했죠.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고추장, 참기름과 같은 한국 특유의 식재료 수입량이 300% 이상 증가했다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단순히 완성된 한식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죠.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서 한식의 미국 내 성공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식문화의 큰 변화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식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고 접근성 높은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한식의 인기를 확인했지만 과연 미국 상류층에서도 한식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계층에 따라 식문화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상류층 자녀들에게 직접 한국 김밥을 보내고 반응을 확인하기로 했죠. 보스턴과 뉴욕의 유명 사립학교 3곳을 선정한 후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해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밥 세트를 특별 제작했죠. 일반 김밥, 참치 김밥, 그리고 불고기 김밥을 담은 세트를 5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세트에는 김밥의 역사와 재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카드도 함께 넣었죠. 처음에는 조금 우려했습니다. 미국 상류층 아이들이 생소한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죠. 필립스 아카데미의 한 학생인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참치 김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김밥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샵김밥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김밥을 먹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학생들은 서로 김밥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소스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임원인 마이클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김밥에 푹 빠져 집에서도 먹고 싶다고 졸랐어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식당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정말 맛있더군요. 이제 우리 가족은 주말에 한 끼 이상은 한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상류층 식탁을 점령한 한국의 김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죠. 기사에서는 김밥이 국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어 최고의 간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식품평론가 리사 그린은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김밥의 매력은 단순함과 균형에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들이 완벽한 비율로 조합되어 있죠. 이런 철학은 현대인의 식생활 트렌드와도 부합합니다. 한 달 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중 80%가 정기적으로 김밥을 구매하거나 한식당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부모나 형제자매도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죠. 이는 한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족 단위의 식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브라운 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제니퍼 콜린스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음식은 가장 강력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입니다. 특히 10대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성이 높죠. 한식은 이런 젊은 세대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식이 가진 보편적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밥은 국적, 나이,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상류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식의 인기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죠. 먼저 한국 식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양식품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냉동 김밥, 김치 등 한식 관련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삼양식품 미국 지사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식의 인기를 예견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으로의 한국 식품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한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미국 식품 시장의 주요 카테고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한식 확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식품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지난 3년간 약 3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에서만 지난 1년 동안 40개 이상의 한식 전문점이 새로 문을 열었죠. 협회 대변인 마이클 앤더슨은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지만 한식당은 오히려 늘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주목할 만했는데 한식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미국 내에서 약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식품 제조, 유통, 외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했죠. 특히 한식 전문 셰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리 학교에서도 한식 커리큘럼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밝았죠.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에스닉 푸드 시장에서 한식의 점유율은 2020년 5%에서 2025년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유로모니터의 식품 산업 분석가 제시카 리는 말했습니다. 한식은 건강, 맛, 비주얼, 문화적 스토리텔링까지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도 활발했죠. 한국 정부는 K푸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죠. 최근에는 한국의 대형 식품 기업이 미국 유명 식품 체인을 인수하여 한식의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식의 미국 내 성공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개방성 확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음식 트렌드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식의 성공이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문화경제학 관점에서 한식의 성공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죠. 한식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이야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도 한국인의 정성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리처드 존슨은 말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김밥 하나에도 가족의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건강함과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한식은 기본적으로 식물성 재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발효식품이 많아 현대인이 추구하는 건강한 식생활과 정확히 일치했죠. 세 번째 차별점은 시각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식은 다양한 색과 질감이 조화를 이루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시각 중심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비주얼 마케팅 전문가 제니퍼 블레이크는 말했습니다. 한식은 먹기에 아까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색의 조화가 뛰어나 SNS에서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이런 문화적, 경제적 차별점이 결합되어 한식은 미국 식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식의 성공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실제로 한식을 접한 후 한국 영화나 드라마, K-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한식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했습니다. 문화와 경제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였죠. 한류 콘텐츠가 한식 소비를 증가시키고 한식의 인기가 다시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분석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식이 세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2세, 3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현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뉴저지에 사는 김민수 씨의 가족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민수 씨는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친구들과 함께 한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김밥을 만들어 먹었다면서요. 40년 동안 전하지 못한 우리 문화를 한식이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한식은 이민자 가정에서 첫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문화사회학 교수인 제인 박은 이를 음식을 통한 문화적 회귀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여정에서 음식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로입니다. 특히 한식은 이제 트렌디한 문화 코드가 되어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매개체가 되고 있죠. 한국인들이 젊은 시절 소중히 여기던 음식들이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일부였던 김밥, 김치, 비빔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세대 간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마이클 장은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죠. 한식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식의 성공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음식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는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한식은 계속해서 세계인의 식탁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더욱 커질 테죠. 또한 한식은 앞으로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한식이 가진 독창성과 우수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화적, 세대적 연결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식품 시장을 사로잡은 한식의 놀라운 성공 신화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맛을 넘어 문화와 경제, 세대를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은 한식은 이제 국적과 계층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마음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한국의 정성과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식의 새로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